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44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43강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개똥 철학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44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는 것도 철학이다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이 힘들어하는 일의 대부분을 맡아주면 인간은 더욱더 욕망의 추구에 매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직장을 잃고 기본소득자로 살아가면 남는 시간이 많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로 인하여 갖고 싶은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욕망을 직시하고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행복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 지방으로 내려가 이름도 없는 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의 꿈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가 평생 홀로 그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가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졸업 후 지방의 이름 없는 조직에 들어가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은 견눈질조차 하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직장이지만 6시면 퇴근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이제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어머니, 아내, 어린 딸과 함께 단란하게 저녁을 먹습니다. 꿈을 이루었으니 그는 성공한 셈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서울에 갔더니 오랜만이라고 선배와 친구가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들 왜 지방에 내려가서 별 볼 일 없는 직장에 근무하느냐며 서울로 올라오는 방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하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는 철학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멋진 직장에 다니는 친구와 선배를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이 주장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서 편안하고 멋지게 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는 것도 철학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던 아이비리그 출신 펀드 매니저가 밤늦게까지 근무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객을 속이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지방 소도시 도서관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봉급은 5분의 1로 줄었지만 비로소 만족해야 하는 이런 삶을 자발적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며 더 이상 월스트리트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같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 출신 젊은이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직장인을 부러워합니다. 너야 아이비리그 나와서 여기 있으니 남들 앞에 당당하고 좋은 대접도 받지만 난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라는 한탄은 철학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똑같이 도서관에 근무하지만 한 사람에겐 철학이 있고 한 사람에겐 철학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잘생긴 동료,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동료, 고속 승진하는 동료 등 부러움의 연쇄작용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TV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을 봅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집안 환경도 좋고 돈도 많습니다.
해외로 유학 갔다 온 부잣집 자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화려한 생활은 더욱 과장되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고 우리는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며 현실 감각을 상실합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이 너무나 멋진 자동차를 타고 너무나 멋진 집에 도착해 너무나 멋진 배우자와 최고로 좋은 가구로 치장된 방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삽니다.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꿈을 부추기는 비현실적인 사례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현대인은 웬만한 직업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속 주인공과 비교하다 보니 웬만한 이성은 시시해 보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웬 성공 사례와 부러움의 대상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 농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오늘날은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제일 좋은 차, 옷, 물건이 무엇인지 알며 돈만 있으면 그것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선물은 받아도 기쁘지 않고 명품 정도는 돼야 감동합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의 소비 패턴을 흉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뽐내고 싶어하면 이미 부러움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하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서 부자의 소비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겐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에서 최고 수준의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욕망이 있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모두 욕망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쥐에게서 욕구와 관련된 신경회로를 차단하면 쥐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원하는 기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쾌락을 담당하는 중추는 아직 살아있어서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맛은 즐깁니다. 욕망을 억압해 금욕으로 흐르면 인간은 이중적으로 변하고 삶이 왜곡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금지한 집단이 초콜릿을 자유롭게 먹도록 허용한 집단보다 나중에 더 많은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가속화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감당도 못할 욕망을 쥐고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 지고 가면서도 결코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 지고 가야 인공지능 시대의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금욕하지도 탐닉하지도 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 지고 가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이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을 파악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장 자본주의 아래에서 기업은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해 구입하라고 유혹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은 개인의 욕구에 딱 들어맞는 맞춤형 제품을 훨씬 싼 값에 생산합니다. 인간이 돈 하는 이유는 돈이 어떤 욕망이든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돈을 번다는 사실마저 망각하고 돈 그 자체를 벌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자칫하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도박이나 다름없는 모험을 하다가 가진 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가난으로 내몰리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려면 욕망의 잔가지를 쳐내고
단순 소박한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 자본주의는 수많은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므로 그만큼 후회와 불만이 커집니다. 욕망 아래에서 압사당하기 싫다면 욕망의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위적인 장식으로 가득한 삶을 떠나 자연스럽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욕망을 버리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 욕망에만 충실하자는 말이니 금욕 역시 아닙니다. 욕망이 너무 많으면 나보다 뛰어난 소수의 천재, 나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누리는 현란한 삶을 흉내내다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당한 욕망의 정도를 찾아내는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4강을 마치겠습니다. 44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5부의 6번째 주제인 감당할 수 있는 욕망만을 지고 가는 것도 철학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